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가 였습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한 그런 개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걸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계약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진 사퇴한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수많은 글이 올라갔어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박근혜 비판자로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해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을 거기에 쏟아 부었는데 아마 한 정치인이 지지자로부터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좌든 우든 저는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조갑제닷컴 대표가 오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왜곡 보도에 굴복했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이 지지자한테까지 경멸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 해체는 이게 해경으로부터 원한을 사는 거예요. 이번에 KBS의 선동 보도에 대통령이 굴복한 것은 경멸을 뜻하는 겁니다. 경멸을 받아도 반대자로부터 경멸받는 것은 타격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지지자로부터 경멸을 당하면 이게 매우 어렵게 돼요. 이어 조 대표는 박 대통령이 문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외면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더라 라는 설명이라도 해야지. 그거 없이 자신사퇴 시켜놓고 대통령이 한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다. 청문회도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대요. 아니 청문회를 요청해야 될 당사자가 요청을 안 해서 청문회가 안 열린 거지. 그건 국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큼은 대통령의 책임이지. 조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런 식이면 해경의 해체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경 해체라는 이 과격한 조치를 취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했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경 해체도 유보하든지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해경 해체. 해경 해체는 그게 좀 과격한 말이에요. 한편 조 대표는 문 전 후보자가 KBS 등 왜곡된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강조하며 문 전 후보자를 KBS 사장으로 선임해 KBS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문창극 씨를 KBS 사장으로 선임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애국심이 투철하고 특히 극일적이고 반공자유민주주의 무엇보다 정통 언론입니다. 기자도 언론 피해를 한번 당해봐야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KBS를 개혁하기에 딱 적임자입니다. 이분이 적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전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며 여론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주의 절차를 외면했다는 이유로 조갑재 대표한테마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